윤석열이 어이없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하여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최소한 요건인 헌법재판관 6명은 확실해야 하기에 진보 성향의 3명과 중립 성향의 2명은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3명 중 반드시 1명은 탄핵을 인용해야 하는데 그런 재판관이 1명은 정확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함께 보시고 앞으로는 편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좀 편하게 잘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오늘 구속 취소 굉장히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전히 저는 8대0 전원일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8대0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8명의 재판관 가운데서 6명은 이미 제가 볼 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헌법재판관 8명의 네. 일종의 이제 지형도죠. 네. 현재 어떤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네. 4대4의 일단 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진숙 그 탄핵 심판의 경우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는 이제 기각 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정정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성 이 4분의 재판관은 이제 인용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진숙 탄핵 결정을 내렸던 이 4명의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도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네. 1명이 약간 다른 입장이 있다는 거. 네. 지금 이진숙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4명 중에 김영두 재판관이 지금 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3명의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어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국회를 대신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다만 이제 그 사후에 국회에서 그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그 절차상 하자를 치유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는 하자가 있다. 라는 판단은 이 3명이 했습니다. 김영도 재판관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김영도 재판관은 이제 이들 3인과 행동을 같이 안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숙 재판관의 4대4에서 김영도 재판관은 이쪽 오른쪽 인용 재판관들과 행동을 같이 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최소 5대3의 구도는 5대3의 형성돼 있다. 그리고 김영도 재판관은 이미 그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했고, 네. 윤석열 그 계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한 그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도 김영두까지는 아무래도 탄핵을 인용할 것 같다. 하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대3이면은 사실은 이게 기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3명 중에 이제 1명만 넘어오면 더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명 중에서 개인적으로 조한창 재판관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한창. 국힘에서 추천받은 사람이네요. 네, 이번에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에 됐죠. 이 조한창 재판관 제가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조한창 재판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비교적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12.3 계엄에 대해서 부정선거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계엄 당시에 우리 국내 상황이 전시나 사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계엄의 절차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저게 국회에서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발언입니다. 네. 저 발언을 사실상 뒤집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하나는 일단 인사청문회 때 했던 발언을 볼 때는 인사청문회 때 발언은 12.3 계엄은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본인이.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국민의힘 추천을 받긴 받았는데 헌법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된 건데요. 그에 앞서서 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이 됐습니다. 무려 3번이나 추천이 됐어요. 1월 달에 작년 1월, 작년 6월, 그리고 작년 11월 3번이나 대법관 후보 추천됐는데요. 다 떨어졌군요. 모두 다 물 먹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조한창은 결국 윤석열에 의해서 대법관 후보 직전에 3번씩이나 까였다는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조한창은. 그러면 헌법재판관 추천은 바로 이제 국힘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국힘의 당시 대표가 바로 한동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조한창 변호사가 추천된 게 이제 12월 6일쯤 기사죠. 저 당시에는 이제 이미 윤석열은 한동훈이 이제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요. 그죠? 13개헌 이후인데 12월 6일 한동훈이 대표로 있을 때 조한창 재판관이 임명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엄 이후에 추천을 받은 셈이군요. 아니 이제 그 이전에도 아마 사실상의 내정은 됐었는데 헌법재판관 추천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된 거는 12월 6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계엄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받은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조한창은 굳이 따지자면은 윤석열 대법관 후보에서 3번이나 탈락시킨 윤석열보다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한동훈 쪽에 조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조한창 쪽이 이제 김형두 재판관 다음으로 탄핵 인용에 이제 손을 들어줄 재판관으로 바로 조한창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도 조한창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했었군요. 아까도 권영세하고 달리 또 권성동의 경우는 완전히 친윤 본색을 그대로 유감없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할 당시에 권성동이 이렇게 앞장서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감을 표시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쨌든 조한창 재판관은 그 윤석열 친윤계보다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각도 좀 이 취임사 때 좀 피력을 했군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기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에 의한 계엄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야당이 반대한다라고 국정에 이제 부담을 준다고 해서 저렇게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야말로 권력의 자의적 지배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당연히 8명의 전원 일치로 그 윤석열은 파면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헌법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당연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이 집행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염두를 둬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탄탄한 기반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최소한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최소 6명은 윤석열 탄핵에 인용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고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동 이 조한창 재판관까지 포함을 해서 이진숙 그다음에 마은혁 그 사건에 있어서 강조했던 거는 이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했어요. 엄격히 법률상 정해져 있는 문헌의 엄격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계엄 선포 절차나 요건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법률 문헌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윤석열식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야당이 발목 잡고 하는 것도 그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에 비춰보면 이런 결정에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관이 아무리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논리적인 정합성 또 자신들의 결정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서서 그 이진숙 재판관 할 때는 법률상 문헌을 과대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 요건에 있어서는 야당의 계속적인 어떤 반대 이런 것도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일단 뭐 헌법재판관 결정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좀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를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구속 취소와 상관없이 사실 윤석열이 그 정상적으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결정도 그렇게 마냥 늦추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조한창 재판관을 굳이 이렇게 분석했던 이유는 일단 6명이 넘어가면 헌법재판관들은 가능하면 헌법 전원일치 판정을 내릴 겁니다. 이런 결정에 있어서 소수 의견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다음 주 중에 정상적으로 헌재 선고 일정이 지정이만 된다면 그 이유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다만 다음 주 중에 헌재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